이번 시간에는 영아 혹은 어린아이의 기도 폐쇄와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나 어린아이들은 무슨 물건이든 입속에 넣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안에 넣어 맛을 봄으로 세상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영아의 기도 폐쇄가 일어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며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점차적으로 먹는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기도 폐쇄가 일어날 위험도 높아집니다. 처음엔 우유병을 빨다가 이가 나고 부드러운 음식을 씹게 되면서 먹는 방법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딱딱한 과자류 등 어른처럼 쉽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아들은 기도 폐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조각 등으로 인해 영아의 기도가 막히게 되면 영아는 곧 바로 호흡이 멈추게 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 폐쇄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깜찍한 짓을 해서 부모를 놀래킵니다. 그래서 잘 보살피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기도 폐쇄에 대한 뉴스가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오 무렵 은행 창구 앞 웃으며 뛰놀던 어린아이가 먹던 사탕이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아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에 다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여성이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애 엄마가 울면서 다급하게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 애가 엄마 애기가 사탕이 목에 걸린 것 같아. 엄마에게 아이를 안고 있던 자세를 바꾸게 하고 등을 불과 두세 번 두드리자 목을 막았던 사탕이 빠져나옵니다. 뉴스에 나온 아이는 아주 럭키한 경우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어린아이에게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아주머니처럼 여러분들 이번 주 학습을 잘 익히면 즉각 나서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즉시 여러분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곧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 카페에서 향이 좋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 3살짜리 어린아이와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도 커피를 시켜서 커피와 아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몬드를 먹다가 갑자기 캑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캑캑거리면서 점차 입술 색깔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아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소란스러워지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이 엄마에게 의사 선생님입니다 라고 아이를 빼앗아서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이를 붙잡고 뒤로 뒤집어서 등짝을 손바닥으로 오에 힘차게 그리고 과감하게 두들겼습니다. 그래도 이물질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더 힘차게 그리고 과감하게 아이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열심히 두들긴 덕택에 아이 입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점차 얼굴색도 돌아오고 울기도 하면서 호전되어 갔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저도 어머니도 주위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참 운이 좋았던지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와 호전되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물론 저에게도 행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영악에 있어서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성인은 기도의 이물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데 아이들은 그 표현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말하지 못하는 영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이물질이 들어오면 더욱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잘 놀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정말 아주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경우를 호소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가 호흡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기도폐쇄가 발생된 경우는 아주 약하게 잔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숨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고 쌕쌕대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완전 기도폐쇄가 발생된 경우는 영아가 숨을 쉴 수도 기침을 할 수도 울지도 못합니다. 이때에는 곧 바로 완전 기도폐쇄에 따른 응급처치를 즉시 실시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요?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이물질을 빼낼까요? 영아 기도폐쇄 시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은 등 두드리기, 가슴 압박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등 두드리기, 가슴 압박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니 쉬워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아주 쉽습니다. 영아나 아이들의 응급처치 방법은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입니다. 그런데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예쁜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대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은 왜 하는 것일까요? 촬영하시는 분에게 물어볼까요? 학생들은 왜 하는 것일까요? 대답을 잘하는 학생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상시 열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에게 모두 박수. 우리가 갑작스럽게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폐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외부에서 가격함으로 폐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외부 자극으로 폐의 압력이 증가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힘차게 두들겨야 되는지 알겠죠?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 두들기를 먼저 하고 가슴 압박을 연이어서 실시합니다. 등 두드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아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왼손, 이 왼손으로 턱을 잡고 왼손 바닥으로 영아의 안목을 댑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 뒤를 받칩니다. 이 오른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 뒤를 받칩니다. 이런 자세는 영아를 뒤집기 위해서 하는 자세입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이렇게 뒤집는 자세를 생략하고 바로 아이를 엎은 채 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둘째, 영아의 등이 위로 향하도록 영아를 뒤집어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즉, 내 손에 반듯하게 눕힌 아이를 양손으로 잘 받치면서 영아를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을 때 아이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집어야 합니다. 셋째, 영아의 머리를 영아의 가슴보다 아래로 향한 채 오른손 뒤꿈치로 아이의 등을 5회 힘차게 두드립니다. 등도 가능하면 아래쪽보다는 중앙이나 중앙보다 약간 위쪽 즉 견갑골 사이 위치를 두드립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망치로 치는 양상이 아니라 약간 치면서도 밀친다는 느낌으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오른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을 받치고 왼손의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잡은 다음에 영아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습니다. 이때도 시행자의 손에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들립니다. 다섯째, 영아의 머리가 영아의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기울인 채 영아의 가슴 직하부를 가슴 두께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깊이로 깊이 압박합니다. 가슴 흉곽 두께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치와 동일합니다. 역시 예리합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흉부 압박을 할 때 같은 깊이입니다. 등 두르기나 가슴 압박은 영아의 흉부에 압력을 가함으로 그 압력의 힘으로 이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등을 두드리는 것이 정면에서 가슴을 압박하는 것보다 시행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힘차게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을 두드릴 때 확실하게 과감하게 두드림으로 이물질이 튀어나도록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섯째, 이후에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번갈아 가면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5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즉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반복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아이가 점차 나빠지는 것이 보이면 사실 의사쌤조차도 초조해집니다. 그럴수록 침착한 마음을 갖고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등 두드리기에 대한 직접 그림입니다. 한 손은 턱을 잘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 힘차게 등판을 5회 두들깁니다. 한 손으로 턱을 잡고 있는 것은 고개를 잘 이기도록 함입니다. 등판을 5회 힘있게 두들기면 가슴에 순간의 압력에 가해져서 이물질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밀치는 듯한 두들김. 이 그림은 가슴을 압박하는 그림입니다. 압박점은 양 니플을 잇는 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영아의 다리 쪽으로 한 손가락 아랫부분을 압박합니다. 흉부 압박 동안 손가락을 영아의 흉부에서 떼지 않습니다. 처치 중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영아가 숨을 잘 쉬기 시작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중단합니다. 이번에도 직접 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니터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다 찍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영상대로 따라해 봅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주로 9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2세 무렵의 아동에게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환자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환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윗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환자의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 있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환자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약 5회 두드립니다. 셋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이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우리가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영아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물질이 확인되면 제거합니다.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영아의 아래턱과 혀를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잡고 입을 벌립니다. 이물질이 확실히 보이면 새끼손가락으로 입안을 쓸어냅니다. 손가락을 구부려 이물질을 쓸어내고 손에 닿지 않은 이물질은 일부러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할 때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잘 응급처치하면 영아 기도폐쇄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폐쇄 시 사실 119에 신고하는 것은 할 여유가 있으면 먼저 하지만 대상자가 급하면 응급처치법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더 신속한 조치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기도폐쇄의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기도폐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폐쇄는 부모님이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단추, 동전, 구슬 등과 같은 작은 물체를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의 물건은 언제나 어린아이 입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둘째,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의자에 앉아서 먹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누워서 먹으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먹어야 음식물을 식도로 잘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을 너무 빨리 먹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 큰 아이들인 경우 엄마가 바쁘다 보면 아이를 자꾸 서두르라고 아이를 재촉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서두르니 아이는 급하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넷째, 견과류, 포도, 팝콘과 같이 삼키기 쉬운 음식물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물을 안 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런 것을 줄 때는 조금 신경 쓰면서 아이를 돌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주었을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먹는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분해되기 쉬운 장난감을 주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분해되면 그 장난감이 역시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영아가 씹기 쉽도록 음식물을 조그맣게 잘라서 줍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에 내어 잘 지키면 아무 사고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 사고 없이 컸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령에 따른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영아, 돌 되기 전까지를 영아, 유아,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유아, 성인의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머리에 떠오르죠. 떠오르는 것이 맞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인 경우입니다. 이 영유아는 한 손으로만 들 수 있는 무게의 유아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는 기도 의무를 제거하기 위해 입안에 손가락을 넣지 말고 한쪽 팔에 엎드려 올려놓고 얼굴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낮게 하여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오에 힘차게 두드립니다. 이때 너무 세게 두들겨 복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 조절을 한다고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영유아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 안 됩니다. 너무 여려 보이기 때문에 힘있게 두들기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리느냐 쓰러지느냐 하는 순간에 힘있는 등 가운데를 두들김으로 기도 의미를 입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유아인 경우입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보호자가 무릎을 세워 허벅지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등 두드리거나 명치를 압박합니다. 아이가 크면 한 손으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자의 허벅지에 받치고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등을 두드리면서 허벅지에 명치에 다 압박하면서 양쪽으로 압력을 가해 기도 이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성인의 경우입니다. 조금 큰 아이나 성인들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통적인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여 기도 이물의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보호자가 아이나 성인의 뒤쪽에서 양팔로 앉습니다. 명치 끝에 한쪽 주먹을 놓고 다른 손으로 이 주먹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쥔 엄지 쪽 손가락을 복부에 대고 복부를 위쪽 방향으로 압박합니다. 이때면 역시 과감하게 과격하게 압박을 가야 이 기도 이물이 입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해보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처치에 꽂힌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배우니 조금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장한 뇌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릴렉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일종의 아재 개그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네, 맞습니다. 후다닥입니다. 설마 갑자기 썰렁해지는 것은 아니죠? 바로 다른 질문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질문에 대한 감이 오죠. 역시 정답은 홀닭입니다. 그런 닭이 없다고요? 찾아보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김밥 천국입니다.
역시 이제 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고추장입니다. 다시 또 썰렁해지는 기분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갑자기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초고추장입니다. 왜요? 고추장 위 초고추장 맞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영상 촬영이라 시간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갑자기 멍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기분을 풀었으니 다음 강좌도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좌는 어떤 강의일까요?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다음 강좌도 기대하면서 수강해 봅시다.